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연구진 분들은 이제 영국 런던의 프랜시스 크릭 인스티튜트 분들이고요. 제목은 Pan Cancer Landscape of Somatic Mutations in Non-Unique Regions of the Human Genome이란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Non-Unique Region, 그러니까 시퀀싱을 해서 얼라인먼트를 할 때 특정 그 리드들이 한 곳에만 얼라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얼라인되는 이 리전들에 대해서 랜드스케이프 분석을 한 논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콘텐츠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앞에서 non specific, non unique region에 해당하는 그 뮤테이션들을 이제 일티소러스 어노테이션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어노테이션을 하고, 그 뮤테이션들 일티소러스 뮤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되겠고요. 먼저 이 뮤테이션 어노테이션의 어떤 그 뮤테이션 클래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뮤테이션들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이랑 어떤 그 데이터의 분포를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 뮤테이션들이 펑셔널 엘리먼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이 뮤테이션들이 진 패밀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마지막 디스커션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CG나 TCJ, 그리고 이 피커브 스터디 같은 이런 많은 캔서 지놈 스터디들이 있는데요. 이 피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홀지놈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홀지놈 스터디고 약 2,600명 가량의 홀지놈 캔서 데이터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많은 캔서 관련 그런 분석들에 사용이 되지만, 여전히 이것은 이제 유니크한 리전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non-unique 리전에 대한 이 레퍼토리가 아직 좀 unexplored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커그나 ICG나 TCJ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 슌리드 시퀀싱,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NGS를 포함하는 이 슌리드 시퀀싱보다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 슌리드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말할 때 슌리드가 100일, 보통 151 베이스 페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하나 이상의 크로모존 로케이션에 그 시퀀스가 해당할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RCH 37 기준으로 100 베이스 페어라고 하나의 리드를 가정했을 때 약 13%가 non 유니크한 리전이고, 150 베이스 페어로 기준했을 때 9%, 200 베이스 페어로 했을 때 8% 정도가 이제 non 유니크한 리전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on 유니크니스는 그 소매틱 뮤테이션 콜링을 할 때 블라인드 스팟들을 만들게 되고, 이 블라인드 스팟은 이제 어떤 관련 그 부분이 어떤 그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데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미테이션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Thesaurus Annotation이라는 이 기술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요. 사실 여기서 제안하는 건 아니고, 이 연구진들의 한 7년 전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전 논문을 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피커브 데이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어떤 프리사이즈한 로케이션에 딱 집어서 뮤테이션 콜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어떤 그 리드가 뭐든 매핑될 수 있는 가능한 그 여러 가지 가지수를 다 고려를 해서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뮤테이션 개별의 어떤 이게 진짜 트루냐 폴스냐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뮤테이션 스태티스틱스는 충분히 볼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피코 데이터셋으로 했고, 싱글 베이스 서브스티튜션, 그러니까 SMV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습니다. 뒤에서 디스커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숏 인델이나 카피 넘버 같은 것은 이제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기술 관계상. 싱글 베이스 서브스티튜션만 여기서 고려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소매틱 뮤테이션을 non unique region에서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논문이 이제 여기 두 번째 계신 이 저자분이 이 논문의 이제 교신 저자시더라고요. 여기 이 분이신데, 이 논문에서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했고, 여기서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했고, 이것은 이제 지놈의 모든 리전에 대해서 캔디데이트 포지션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 하나의 각각의 리드들에 대해서 하나의 포지션에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얼터네이티브 그 가능한 얼터네이티브한 포지션들을 이제 서로 연결을 해줘서 일종의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했고, 이 아래에 있는 논문들을 좀 제가 읽어봐서 이 아래에 있는 논문에 대한 이제 좀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전에 앞에 있었던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A, N, X 각각이 하나의 리드가 되겠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검은색 줄은 지놈이 되겠습니다. 이 A라는 리드는 이제 아래에 있는 스몰 A, B, C라는 이 리전에 각각 가능한 매핑이 될 수가 있고, 이 완벽한 매핑, 보통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 뮤테이션 콜링 그 파이프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매핑을 시킨 다음에 이게 매핑 퀄리티 가장 좋은 것을 기준으로 이제 베리언트 콜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능한 모든 물론 기준은 아래쪽에 있는데 이제 가능한 것을 이제 온라인 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두 개.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각각의 포지션에 대해서 하나의 시노님으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기존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리드들이 이렇게 각각의 리전에 이제 매핑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존 방식은 주황색이 잠시만요. 갑자기 이게 혼자 네. 꺼져가지고 네.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이 이렇게 가까이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큰 별 표시는 이제 true positive, 그 다음에 이 작은 별 표시는 이제 detective 됐지만 false positive,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별은 이제 detective 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진짜 스닙이 있다고 지nom상에서 있는데 undetective 된 거는 이제 false negativ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제로 없는데 디텍트를 안 한 것은 이제 true negative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존의 콜링에서는 이 비슷한 시퀀스가 여러 비슷한 그 부분에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뭐 true positive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뭐 true false positive 혹은 true negative 등이 이제 각각의 그 어떤 개념에서 각각의 그 지역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위스로서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한 이 리드들을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각각을 링크로 묶어서 이 하나를 이제 셋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뭐 클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경우를 이제 이 링크를 이제 시서러스 링크라고 그러고 이 뮤테이션들을 이제 시서러스 뮤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정의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폴스 포지티브나 이제 뭐 언디텍티브 된 거 혹은 뭐 폴스 포지티브나 폴스 네거티브, 폴스 포지티브들이 이제 하나의 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각의 뮤테이션을 봤지만 여기서는 이 클러스터를 하나의 뮤테이션으로 보고 이거를 이제 다 true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냐면 히드러스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정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 true 콜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히드러스 어노테이션이 되고요. 모든 이제 그 지놈에 다 매핑을 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앵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논문에 앵커라는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앵커라는 부분이 논문에 전혀 서술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그림에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랑.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리전이 있고 진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지놈을 이제 처음 100베이스 페어짜리 이제 윈도우로 이제 10베이스 페어 그 인터벌로 쭉 그 윈도우를 슬라이딩 해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 2 둘 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핑이 된다고 포함을 하고 아래 것도 이제 포함을 하고 미스매치가 하나가 있어도 이 정도는 톨러런트 하다고 보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컨드 미스매치가 있을 때 이게 그냥 스닙이면 이제 넘어가고 이 앵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앵커가 세컨드 미스매치일 때도 넘어가고 하지만 미스매치가 이제 3개 혹은 4개 이상 넘어가면은 이것은 이제 매핑에 제외를 합니다.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끝부분 이제 어차피 나중에 이게 그 지놈 프로세싱에 의해서 이제 클리핑이 되는 끝부분 같은 경우에 미스매치가 많은 경우는 미스매치가 많을 때 원래 제외되어야지만 이제 클리핑이 될 거라는 이 프로세스를 알기 때문에 이거 제외 이런 경우에는 포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델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제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이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 리드, 한 가지 시퀀스가 여러 비슷한 그 리전에 맵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로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부분을 이 시스러스 어노테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래 논문으로 넘어와서 이 시스러스 소매틱 뮤테이션을 콜링하기 위해서 기존의 콜링 방법에서 시스러스 어노테이션을 할 수가 그러니까 콜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콜링 이제 메소드를 만듭니다. 만든다기보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건데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노멀 티슈로부터의 237개 진원을 만들어서 이제 트루 네거티브 셋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멀 패널을 만들어서 커먼 점라인 SMV나 시퀀싱 아티팩트를 제외하는 데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소매틱 이벤트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는 뭐 18가지 피처를 사용했다고 그러고 뭐 이것은 뭐 알릴 프리퀀시, 뭐 튜머에서의 알릴 프리퀀시, 노멀에서 알릴 프리퀀시, 뭐 커버리지 등등의 이런 피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트레이닝하고 테스팅 모델을 만들 때는 이 시스러스 뮤테이션과 관련이 없는 이제 완전한 유니크 리전에서만 콜링되는 피커그 스컬셋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맵핑 퀄리티 시스러스 뮤테이션이라는 것들은 사실 맵핑 퀄리티가 다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바이어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원래 피커그 트루셋으로만 가지고 트레이닝 테스팅을 했고 최종 모델에서 루트민 스케일러는 8.9%, 폴스 FDR은 7.6, FNR은 4.6, 4.3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중요한 피처는 알리 프리퀀시, 그러니까 노멀에서의 알리 프리퀀시였고요. 그러니까 그 매치드된 노멀 샘플에서의 알리 프리퀀시가 가장 큰 클래시피케이션 피처였고 이것을 뺐을 때는 에러가 37%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뭐 알리 프리퀀시, 튜머에서 알리 프리퀀시, 뭐 등등 어쨌든 알리 프리퀀시 관련들이 좀 이 클래시피케이션 피처랑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인데 머신러닝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피커그 데이터 중에 300개 튜머 매칭 너머를 가지고 이제 150개로 트레이닝을 하고 50개로 테스팅하고 100개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트루셋은 이제 원래 기존 피커그 뮤테이션 콜을 이제 트루셋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모델링을 했고 패스 필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핑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들 유니크하게 붙지 않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XGBoost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XGBoost를 사용을 했고 FDR, FNR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소매틱 뮤테이션 콜러를 하나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피커그 데이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피커그 데이터를 여기서 컨센서스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 기존 이제 피커그 데이터가 있고 피커그 베리언트 셋이 있고 여기서 만든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피커그 데이터 셋을 적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뉴스러브 소매틱 뮤테이션 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지놈에 유니크하게 그 콜셋이 그 매핑이 되면 이거를 이제 심플 혹은 로컬 뮤테이션이라고 여기서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하고요. 이것이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매핑이 돼서 얼터네이트 사이트에 서로 링크가 생긴다 하면 이제 이 시스러스 뮤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존의 원래 이제 피커그 데이터셋, 기존의 그 파이프라인을 했을 때 피커그 데이터셋과 여기서 이제 새로 이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콜링한 이 콜셋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네, 폴스 네거티브 레이시과 이제 폴스 디스커버리 레이시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이거는 이제 그 로컬 뮤테이션과 시스러스 뮤테이션을 다 포함한 전체 뮤테이션이고요. 0.1 좀 아래 정도의 메디안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NR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광범위한 이 위스커라 그러나요? 이걸 이렇게 보이는데 이 이유는 이게 이 시퀀싱 이런 어떤 바이올로지컬 이 티서러스 뮤테이션이나 이것의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그런 것보다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시퀀싱 파이프라인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이제 THES, PR, DR이 있는데 이거는 티서러스 뮤테이션들의 그 포지티브 레이트,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레이트를 얘기합니다. 기존 그러니까 포지티브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티서러스 뮤테이션을 새로 발견한 부분을 얘기하는 그 포션을 얘기하는 건데 기존의 피커셋에 비해서 엄청 낮은 그
포지티브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 앞에서 이 대부분의 이 시설러스 뮤테이션들은 이제 이전에는 좀 숨겨져 있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 파이프라인이 이 사람들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새로운 그 데너버 캔디데이트 셋을 찾는데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러스 뮤테이션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풀링을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뭐 아티팩트나 다른 에러들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개개인의 환자들의 혹은 캔서 샘플들의 제네틱 캐릭터리스틱을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좀 얘기해 보기 위해서 이 로컬 뮤테이션과 시설러스 뮤테이션 간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것을 실제로 캔서 샘플 랜드스케이프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봤을 때 뭐 이 로컬 뮤테이션의 개수와 시설러스 뮤테이션의 개수가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방향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뮤테이션의 개수뿐만 아니라 이 뮤테이션 카운트까지 이거였는데, 뭐 메디안 베리언트 알린 프리퀀시나 각각의 샘플에 대한 그 뮤테이션들 혹은 매핑 퀄리티들은 다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버리지는 이것이 서로 그 로컬 뮤테이션과 그 얘네들의 차이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캔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커버리지랑은 그 매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시퀀싱의 이 필서러스 뮤테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뭐 시퀀싱 에러나 아티팩트들이 아니라 이런 제네틱한 그 랜드스케이프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리저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이 아래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제 이 x축은 non-unique region의 프로포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놈에서 이제 non-unique한 100페어이스 페어를 기준으로 non-unique한 유니크한 리전의 이제 프로포션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회색 선이 GRCH37 레퍼런스 지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non-unique 리전의 프로포션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존의 피코콜 셋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 non-unique 리전이 좀 언더 리프레젠트 돼 있었고, 나이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설러스 어노테이션 한 게 아니라 기존의 그 뮤테이션 콜링을 할 때 원래 이제 저희가 NGS 데이터를 이렇게 프로세싱 하다 보면 매핑 퀄리티로 필터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핑 퀄리티를 필터링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 non-unique region의 로사이를 컨시더링 한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지만 그 시설러스 어노테이션을 이제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버 리프레젠테이션이 좀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non-unique region의 프로포션이 거의 20% 정도 가까이 됐었고, 이것을 봤을 때는 원래 기존의 뮤테이션 콜링을 할 때 이 매핑 퀄리티로 필터링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일이다를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파이프라인에서 했을 때 정확하게 메디안이 이 non-unique region에 정확하게 이렇게 거의 뭐 가깝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박스가 걸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포레스트 파지티브들이 좀 콜링이 되는데, 이 non-unique region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진화적으로 좀 더 취약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좀 털러러블 하는 리전들이 많아서 이쪽에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좀 많이 축적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실제 히드로스 뮤테이션과 로컬 뮤테이션의 어떤 그런 이 랜드스케이프를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특정 캔서 샘플에 대해서 슌리드 시퀀싱 NGS와 링크드 리드 시퀀싱,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링크드 시퀀싱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해봤습니다. 한 명의 샘플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뮤테이션 프리퀀시가 당연히 올라갈수록 이 밸리데이션 레이트도 올라가는데, 약 0.5%, 그러니까 뮤테이션 프리퀀시 0.5%에서 로컬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션 레이트 90 정도 되었었고,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이 시설러스 뮤테이션이 로컬 뮤테이션보다는 좀 포지티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이 밸리데이션 레이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릴라이블한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시설러스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을 기존에 없었던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의를 만들어냈고, 이것들이 기존의 뮤테이션들과 비슷하게 어떤 랜드스케이프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는 이제 non 프로세스에서도 이제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건데, 이 수메릭 뮤테이션들은 여러 가지 바이오케미컬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시스러스 뮤테이션과 로컬 뮤테이션들에서 이 것들이 랜드스케이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뮤테이션 시그니처를 확인합니다. 시그니처를 96개의 시그니처를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트라이 뉴클레오타이드 콘텍스트 시그니처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96 각각의 뮤테이션들에 대해서 이제 그 콘텍스트를 만들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시스러스 뮤테이션과 로컬 뮤테이션 간의 이제 각각 샘플에 대해서 콘텍스트의 그 카운트, 코릴레이션을 구해봤더니 대부분의 정확하게 개수를 여기 써있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p-value가 0.01보다 작은 거, 저기 이제 p-value가 0.01보다 큰 건데, 어떤 특정 대부분의 이 뮤테이션들이 그 코릴레이션이 좀 유의하고 높게 나타났다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서 이 아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좀 잘렸는데, X축이 로컬 뮤테이션의 개수고요. 여기 있구나. X축이 로컬 뮤테이션이고 Y축이 시스러스 뮤테이션의 개수인데, 뮤테이션 버든이 좀 낮을 때는 이게 좀 정확하게 코릴레이션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뮤테이션 버든이 뭐 이렇게 좀 스케일을 높여서 뮤테이션 버든이 많은 샘플들을 다 포함해서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로가 0.9로 코릴레이션이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스러스 뮤테이션의 그 카운트가 그런 콘텍스트의 카운트들이 로컬 뮤테이션과 비슷한 컨코던스를 보인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이 뮤테이션 프로파일들이 사람마다 또 너무 각각 다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크게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 보시면 이제 왼쪽 그래프가 로컬 뮤테이션, 오른쪽 그래프가 시스러스 뮤테이션의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링을 봤을 때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패턴 하나는 이 로컬 뮤테이션을 먼저 보시면 이 검은색이 여기 보시면 스킨이고요. 이 주황색이 키드니인데, 이 스킨과 키드니는 다른 캔서들에 비해서 좀 뮤테이션 시그니처의 프로파일들이 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건 원래 알려져 있는 연구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고, 시서러스 뮤테이션 같은 경우도 로컬 뮤테이션과 비슷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시서러스 뮤테이션의 개수가 여기 보시면 그 로컬 뮤테이션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스케일을 보시면 Y축의 스케일이 X축의 스케일보다 훨씬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작아서 이게 좀 흩뿌려져 있는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좀 흡사해 보인다를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아포백에 진에 있는 이제 뮤테이션, 시스러스 뮤테이션과 이제 로컬 뮤테이션의 그 뮤테이션 시그니처를 비교했는데, 그런 그래프들이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펑셔널 엘리멘트들에 대한 그 영향을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놈을 진 네임과 펑셔널 레이블, 그러니까 펑셔널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게 뭐 CDS, 코딩 시퀀스냐, 뭐 뭐죠? 인트론이냐, 뭐 UTR이냐, 뭐 인터제닉 리즌이냐, 뭐 이런 것들을 나눈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유전자들은 뭐 심플 뮤테이션, 그러니까 로컬 뮤테이션만 있었고 유니크하게 매핑되는 뮤테이션만 있었고, 어떤 것은 이제 시스러스 뮤테이션만 있었고, 어떤 쥐는 뭐 2개 갖고 있었다, 둘 다 갖고 있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어떤 것은 하나 갖고 있고, 어떤 것은 2개만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스러스 뮤테이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코딩 시퀀스만 따졌을 때 한 1700가량의 그 코딩 시퀀스에서 이 시스러스 뮤테이션들이 발견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캔서 소매틱 뮤테이션에서 그 소매틱 뮤테이션을 폴링할 때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가 이 리커런스, 그 발생이 얼마큼 많이 일어나느냐인데, 이것은 그 리전 사이즈나 크롬조 로케이션, 프록시미티 비트윈 어저스트 뮤테이션 등등의 이런 피처들에 의해서 좀 컴파운딩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베리엇들도 역시 컴파운딩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뮤테이션의 패턴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인디케이터들을 다 제외하고 그 리전의 랭스만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이제 로컬 뮤테이션만 가지고 있는
코딩 시퀀스의 이제 그래프, 가운데는 로컬과 시스러스 뮤테이션이 둘 다 있는 것, 오른쪽은 시스러스 뮤테이션만 있는 것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그레션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그 리전 크기가 클수록 이제 프리퀀시가 높아지는 우상향의 그런 리그레션 라인을 이 세 개의 그룹에서 다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 KRAS와 TP53 같은 경우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튜머진인데 이거 두 개가 좀 아웃라이어로 튀는 경향을 보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레스팅리 하면서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사실 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코어트 프리퀀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로컬과 시스러스 뮤테이션을 둘 다 갖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실 때 로컬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그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이 퀀타일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영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서술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부터 아래를 보시면 이걸 이제 펜캔서 기준으로 왼쪽에는 이제 코딩 시퀀스 뮤테이션, 오른쪽은 이제 프로모터 뮤테이션입니다. 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커플멘터리 필기에 있어서 갖고 오지 않았고요. 이거 두 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펜캔서 G스코어가 X축이고 이제 G스코어라는 것은 이 뮤테이션의 리커런스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자주 일어나는 뮤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S라는 값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튜머 스페시픽하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그러니까 이 Y축에서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캔서 스페시픽, 히스토로직 스페시픽한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넌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전체 캔서 타입에서 발견되는 이런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딩 시퀀스에 있는 이 뮤테이션들을 확인하시면 아까 이제 그 아웃라이어로 나왔던 KRAS와 TP53 같은 경우는 이제 KRAS 같은 경우는 제일 캔서 스페시픽한 주로 뭐 콜렉탈이나 팬크레아틱 캔서에서 많이 발견되는 뮤테이션이죠. 그래서 가장 캔서 스페시픽하게 나타나는 뮤테이션이고 이것은 그 시서러스 뮤테이션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로컬 뮤테이션만 있는 거고요. 흰색으로 비어져 있는 것은 이제 로컬과 시서러스 뮤테이션이 같이 있는 건데 KRAS와 TP53 같은 경우 둘 다 로컬 뮤테이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리커런스가 많은 지는 이 TP53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 사람들도 서술하고 있는 게 PIK3CA 진 같은 경우도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캔서 진인데 이 캔서 진은 다른 이런 유명한 유전자들과 달리 시스러스 뮤테이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유명한 캔서 진임에도 불구하고 시스러스 뮤테이션들이 몇 개가 있었다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CDS 뮤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프로모터 리전에 있는 뮤테이션들을 가지고 동일한 그래프를 그린 건데 마찬가지로 X축은 리커런스, 이제 Y축은 캔서 스페시피시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시스러스 뮤테이션을 가지는 여러 개의 진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IG, 이뮤노글로불린 패밀리의 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진 패밀리들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패턴들을 보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로 이제 이런 시스러스 뮤테이션들의 여러 가지 이거를 이제 캔서 진 센서스에서 한번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각각의 베리언트 레벨로 쪼개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러스 뮤테이션들을 가지고 이제 캔서 진 센서스에 있는 약 몇백 개 되는 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카운트를 먼저 약 35개의 그 코딩 시퀀스 진에 이제 매핑이 됐고 여기 데이터에는 없지만 약 30개 가량의 이제 그 UTR이나 프로모터 진들 그러니까 총 한 60개 정도 가량의 캔서진 센서스와 시스러스 뮤테이션들이 매핑이 됐다 얘기하고 있고 먼저 여기 NUTM2B2D 그다음에 SSX2, 4 같은 경우는 캔서진 센서스에 있는 진들 중에 모든 그러니까 시스러스 뮤테이션만 갖고 있는 진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코트 프로포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건 시스러스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캔서진 센서스에 포함되는 이유가 뮤테이션 때문에가 아니라 퓨전이나 트랜스로케이션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시스러스 뮤테이션만 나타난 것 같고 혹시 이런 시스러스 뮤테이션들이 이런 진들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BCD가 있는데 근데 베리언트 여기서 진 단위로 봤다면 오른쪽은 이제 베리언트 각각을 본 겁니다.
빨간색을 기준으로 빨간색 진의 지놈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코딩 시퀀스를 얘기합니다. 코딩 시퀀스 안에서 위에 있는 그 틱들이 이제 그 로컬 뮤테이션, 아래에 있는 틱들이 이제 피소로스 뮤테이션을 얘기하고요. 여기 진 이름이 있고 위에 이제 숫자와 괄호 안에 숫자가 있는데 숫자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서 발견된 뮤테이션의 개수,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기존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존 피커그 콜셋에서만 발견된 개수입니다. 네. 먼저 이 캔서진 센서스에서 유명한 이 발견된 이 PIK3CA와 KM2P2C 이 유전자 그냥 두 개를 대표적으로 갖고 왔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고 이 KMT2C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 세솔러스 뮤테이션이라는 부분들이 로컬 뮤테이션들의 어떤 갭이 있는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채워지는 형식으로 세솔러스 뮤테이션들이 발견이 되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캔서진 센서스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캔서와 관련된 패스웨이나 캔서 자체에 좀 관련된다고 연구들이 있는 이제 진들 두 개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 두 개의 진들 같은 경우도 마치 이 KMT2C와 같은 패턴으로 로컬 뮤테이션들이 더 도미넌트하게 나타나고 일부의 시스러스 뮤테이션이 있는데 이 시스러스 뮤테이션들이 로컬 뮤테이션들이 하지 못한 어떤 갭들을 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위에 보여드린 진들 같은 경우는 로컬 뮤테이션들이 이제 지배적이고 몇몇의 시스러스 뮤테이션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유전자들 같은 경우는 로컬 뮤테이션들은 별로 없고 이제 시스러스 뮤테이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진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런 진들은 서로 이제 패밀리를 이루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이뮤노글로빈도 그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밀레이즈가 먼저 이거를 요즘 얘기를 예로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이제 유전자의 시퀀스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빨간색은 코딩 시퀀스, 이제 검은색은 이제 그 프로모터 리전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 아래에 있는 걸 예시로 들었는데요. 아밀레이즈 1A부터 이제 2B까지 5개 유전자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으로 쳤을 때는 이 시소러스 뮤테이션의 개수입니다. 이 시소러스 뮤테이션들이 이 주황색은 넌센스, 핑크색은 미스센스, 이제 초록색은 넌 시노니머스인데요. 이제 이것들이 각각 유전자를 5개를 각각으로 봤을 때 이 싱글 진 스코어, 이거 G 스코어고 아까 이제 그 리커런스를 나타내는 그것과 같은 스코어입니다. 리커런스가 이제 좀 적어지는데 이 패밀리를 하나로 묶었을 때는 이 조인트 스코어를 했을 때는 거의 2배 가량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는 시퀀스 뮤테이션들을 패밀리 단위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뮤노글로불린 패밀리를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러스 뮤테이션의 그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마 그 이뮤노글로빈 로커스는 이제 B셀 머추레이션에서 하이퍼 뮤테이션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안티바디 다이버시피케이션이나 이뮤니티와 관련된 프로세스와 좀 그러니까 그런 관련성이 있고 이런 유전자들은 루케미아와 림포마에서 많이 인리치가 됐었다. 이 데이터, 그 피코그 데이터에서 그래서 그 19.7% 시스러스 뮤테이션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넌 점라인 이벤트를 디텍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뮤 시그니처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슬레이션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그 같은 건데요. 이제 특정 이 IG 프로모터에서의 뮤테이션 시그니처의 개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CT의 CT가 많이 나타나는 포션이 많이 나타나는 그 패턴이 시그니처가 이제 뮤테이션 합습하신 경우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뮤노글로빈 진에서 이런 패턴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결국 하고 싶었던 것은 기존에는 그냥 로우 퀄리티라서 버렸던 그런 리드들이나 매핑된 그런 리전들을 나름의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 뮤테이션을 정의를 하고 그 뮤테이션들이 어떠한 패턴을 보였는지를 이제 연구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휴먼지 논문, 디플리케이션 리어레인지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롱리드 시퀀스나 링크드 리드 시퀀싱이 많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와서 크로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굳이 이렇게 시서스 뮤테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롱리드로 시퀀싱을 해버리면 이런 직접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뭐 피코그나 좀 대형 퍼블릭 데이터들은 다 휴먼 리프트 시퀀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걸 전 유닉 리전은 서미팅 뮤테이션들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스페시픽 리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이라면 타겟티드 어프로치를 이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HLA 같이 복잡한 부분들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듀플리케이트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카피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스테매틱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진행했던 멀티로커스 얼라이먼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시드러스 어노테이티드 뮤테이션을 찾았을 때 1,700가량의 코딩 지인의 그리고 4,500개가량의 프로모터에서 뮤테이션을 찾았고, 뮤테이션 버든 패턴도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과 좀 일치성을 보였고, 트라이누클레오타이드 서브스티튜션 패턴도 좀 비슷한 것을 보였다. 이것이 자기들은 GRC 37 버전을 가지고 있지만 38 버전으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이제 싱글 베이스 서브스티튜션만 이제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 캔스지놈에서는 아더 타입 오브 뮤테이션, 그러니까 슈리 인델이나 CMV 같은 경우가 또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포함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 중요한 인델이나 CMV를 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정라인 베리언트나 정라인 베리언트와 레어 디지즈 간의 관계를 똑같이 좀 밝혀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챌린징은 있지만 어떤 스트레이티지나 앞으로 그런 챌린지가 있지만 이것이 다 극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